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2부는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매국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매국노. 옛날 뭐 돌아가신 분들 말고 지금 현재 매국노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쏟아져 나옵니다. 네. 매국노 잡으러 출발합니다. 매국노. 자, 매국노를 때려잡는 사냥꾼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전우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좀 정리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맛이에요. 아, 그 맛이죠. 그렇죠. 네, 그 맛이죠. 네. 네. 요즘 혀가 참 발달하셨어요. 아, 뇌로 느끼는 맛입니다. 네, 뇌로 세상을 혀로 감지하시는 분 참 드문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조지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진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 생각하면 좀 참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단히 많은 매국노들은 미국 편을 들어요. 네. 아니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미국 때문에도 열받는데 그걸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그렇죠.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한 극우 인사가 신고했다고 자랑했잖아요. 네. 그 미국 극우 인사의 관점으로 사안을 보는 거예요. 한국인 그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아, 박해받았던 자기 동포들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네. 그들을 신고했던 미국 극우 인사의 관점으로 그러네. 사태를 보니까 매국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음. 저는 그 사건 딱 보자마자 와, 나라면 정말 얼마나 모욕적일까 하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사람이 누구에게 공감하는가, 누구와 연대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내 편이 기본적으로 갈리잖아요.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데 맞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요. 와,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이제 매판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썼었는데요. 네. 매판. 매판. 네. 네. 어떤 거냐면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의 이제 본격화 계기가 된 게 1840년의 아편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겠다고 동인도 회사에서 만든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그때 1830년 40년 당시에는 이제 중국 전역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아편 중독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네. 뭐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중국인들의 몸이 망가지고 정신을 갉아먹는 게 아편 이제 마약이잖아요. 네. 이걸 막겠다고 이제 막는 과정에서 영국이 자기들 물건 빼앗았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게 아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아편은 영국인들은 한국까지만 가지고 와요. 이 아편을 영국인들에게 받아서 내륙으로 가지고 가서 네. 자기 동포들에게 만병통치약이니 효과 좋은 진통제니 하고 속여서 중독되게 팔아먹는 자들은 같은 중국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자국민이 이걸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돈 좀 벌겠다고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제국주의자들의 그 불법적이고 대단히 해로운 물건까지 수입해서 팔아먹는 자들 뭘 생산하거나 상호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품들을 떼어다 파는 자들을 판매 전문 상인 그래서 매판이라고 그랬어요. 매판이란 유럽 상품을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컨대 면포든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유럽 공장제 상품이든 이런 걸 가져오면 중국 산업 기반이 축소되고 중국의 그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돈을 벌겠다고 유럽 상품을 취급해서 그걸 팔기만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식민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국의 산업 기반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죠.
자국의 산업 기반이 이제 산업적 격차가 생겨서 선진국 물건을 수입해서 팔기만 하는 사람들은 매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편장수도 매판이고 면포장수도 매판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중국처럼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나라들에서의 매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는 상대가 자국민이 아니라 자국민한테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고 네. 크게 거래하는 상대가 어? 유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크가 커요, 강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이 자기 이익이야.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그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요. 네네. 그래서 매판과 지금 최욱 앵커가 이야기한 매국노가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이해되네. 자기 나라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자국민들은 건강을 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망가지죠. 그렇게 해서 국력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도 제국주의자들이 여기서 그 제국주의가 이 땅에다가 이 중국에다 팔아먹는 게 많을수록 자기 이익이 커지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자국민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침략해 들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일치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매국노적 측면이죠. 네. 근데 이 매국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네. 부자가 되면 이제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그들과 혈연 관계로든 아니면 다른 관계로든 간에 탄탄한 이른바 상층 엘리트 카르텔을 구성해요. 이들이 지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디 한 귀퉁이에 있는 이제 매국노 집단이 아니고 그렇지. 이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매국노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네. 그냥 일부 무슨 뭐 저 말단에 있는 일부 좀 간첩이나 밀정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매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민지 우리처럼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이제 이게 물건만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닌 게 더 문제죠. 물건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그 뭐죠? 사상, 이념, 관점 이런 것까지 수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뉴라이트. 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우리나라에서 창안한 게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거든요. 네. 네. 식민지 지배를 편하게 하려고 뭐 그렇겠죠. 한국인들을 좀 열등감을 심어주고 니들이 네. 식민지 지배받는 건 다 니들이 못난 탓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렇겠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팔아먹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인 거예요. 판매만 해요. 이런 이론도 학문적 이론조차도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혐중 시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혐중 의식은 우리 게 아니었다. 우리 역사의 기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서 이게 혐중, 반중 어느 게 맞느냐. 우리는 혐일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혐일은 없죠. 네. 예, 반일 일본이 있죠. 싫어도 싫어하는 사람도 혐일주의라고는 안 해요. 네. 반일이라고 하죠. 반일, 미국이 싫어도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반미. 예, 반미라고 그랬죠. 네. 현미라고 안 했어요. 현미 아니죠. 우리가 네. 지금 쓰는 건 중국에 대해서만 혐중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반할 때 이 반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센 상대한테 대해서 보이는 정치적 또는 감정적 태도예요. 센 상대를 센 상대 할 향했을 때는 반. 예. 혐은 혐은 우리보다 우리가 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혐오하는 거. 근데 사람이 호랑이를 혐오한다고는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이 혐오하는 건 뱀,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을 혐오해요. 아우 지. 인간보다 못하고 밟으면 죽일 수도 있지만 징그러워서 싫은 게 혐오예요. 그러네. 느낌 벌레 같은 자체가. 거를 보통 혐오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보다 못한 상대, 음. 못하다고 믿는 상대.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남존 여비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 반대가 아니라 여성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나? 우리가 중국보다 강해본 적이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재밌는 현상이네. 예. 그런데 혐중이라고 해요. 혐중이죠. 이 혐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인들이 형성한 대중국가니에요.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그렇지.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중국을 혐오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한중일 삼국이 다 한자 문화권이었고 네. 사실은 중국 문화의 이른바 자기장 안에서 서로 교류했던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한국과 중국에는 음력이 있어요. 춘절이나 아니면 이제 중추절 같은 때 다 쉬어요. 근데 일본에는 음력이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한국과 중국에는 전통의학,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그러고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사라졌느냐? 원래 1900년대 경까지도 일본에도 있었어요. 주로 음력이라는 게 종교적 의례와 관련돼 있으니까. 네.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 음력 따지는 건 주로 이제 종교적인 날. 그런데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이럴 때나 자기 생일이나 제삿날이나 이런 거나 음력으로 따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이 이걸 없애는 과정, 일본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바로 이 협중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 음력이나 한의학 같은 경우는 전부 야만의 중국인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고 유럽과 같은 문화국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을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퍼뜨려서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협중 의식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동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1931년 7월에 만보산 사건을 핑계로 한 반화교 폭동 선동 조장이었어요. 아, 요거 저희가 그때 배웠습니다. 말씀드렸죠. 만보산 사건.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 땅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폭동을 일으켰건 사실은 일본이 사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이제 이른바 협중 의식이 고조된 거죠. 그때까지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심어주었던 자기들이 가졌던 협중 의식을 한국인들한테 심었지. 한국인들이 또 그걸 수입해서 같은 한국인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심어줬던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그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이런 협중 의식을 고조한 결과 네. 또는 그걸 이용해서 두 달 뒤에 한반도에서 반화교 폭동이 일어난 지 두 달 뒤, 화교 박해가 일어난 지 두 달 뒤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만주사변이라고. 이거 왜 그랬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인들의 이제 전략적 사고는 그런 거였어요. 네. 한국인들이 협중 의식에서 일본과 같은 편이 되어야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때 후방에서 일본을 돕지. 일본을 네. 도울 거 아니냐. 네. 중국과 일본을 싸우는데 후방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어떤 좀 문제를 낳았느냐 하면 그때 상황을 놓고 보죠. 한국의 이민자들이 제일 많았던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때 한 200만 명 살았어요. 가 있었어요. 네. 150만에서 200만 사이에 동포들이 있었고 또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중국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살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여기서 중국인을 박해하면 거기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곱게 보겠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박해하겠죠. 게다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만주를 네.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럼 한국인은 일본인들의 앞잡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렇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생존의 위협 상태에 놓였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어. 급히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에요. 이게 만주사변 다음 달에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고 4월 달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전승절 축하 행사하는 상해 이제 당시 홍쿠공원 지금 루신공원에서 일본군 행사에 폭탄을 던졌죠. 한국의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네.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생존운동이었어요. 아. 이걸 통해서 비로소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의 장개석이 한국의 한 의사가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중국 내에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게 없었으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의 뿌리가 뽑힐 뻔했어요. 네. 김구 선생님 계속 의심받았다고 저희가 한번 배운 바 있거든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 상태가 이 협중의 결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혐중 시위를 하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 심어준 혐중 의식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네. 것이고 또 최근에 나온 혐중 의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입선이 좀 다르죠. 미국에서 왔겠지. 그렇죠. 지금의 혐중은 미국산입니다. 예, 네. 근데 미국산인데 이 미국 혐중은 또 좀 좀 더 구체적이지만 다른 좀 배경이 있죠. 그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 열렬 지지자들을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게인은 언제 때 그레이트일까요? 언제예요? 어게인 그러잖아요. 네.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언제 미국이 위대했지?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위대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은 이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말을 처음 쓴 정치인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고 그래요. 80년대였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좀 그 미국의 위대했던 시절은 소련이 크기 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재본주의 중심 국가가 되고 냉전에서도 계속 이제 소련에 대해서 압도했던 짧은 시기였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가 쓰고 있는 이 어게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시대는 아니다. 루즈벨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중국이 부상하기 전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한 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한 10년, 15년 정도가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였었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고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의 분쟁들을 그냥 외교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부시 체제에서 부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공, 리비아 침공 등 맘만 먹으면 바로 미국이 침공해서 이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르던 시대. 그랬다가 중국이 커버리니까 이젠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이 그걸 못 하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로 뜯어 말리지 못하고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도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들어먹지를 않고 이런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말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서의 그레이트했던 시대는 바로 이런 부시적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미 세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빨리 확산한 거죠. 네. 사실은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서 뭐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고 하는 얘기는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거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무슨 식민지를 만들겠다,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그러면 먼저 북한부터 집어삼켰겠죠. 왜 여기를 북한을 놔두고 여기부터 집어삼키려고 하겠어요. 네.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끊임없이 미국의 중국 혐오감, 미국엔 또 중국 혐오할 만한 역사적 경험들이 쌓여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흑인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중국인 노동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뿌리 깊은 중국 혐오감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제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네.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지사변 때랑 똑같은 일이 나버릴 거예요. 일단 당장 현실적으로 중국 내에서 지금 가 있는 우리 유학생이라든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국 내에서 어떤 박해를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관광객들 가서 그 앞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꺼져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전쟁이냐 단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로서는 만약에 이제 미일 또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무력 충돌이나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런 거잖아요. 제공권은 미국이 장악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은 주로 해상 네. 그리고 죽는 건 한국군이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그걸 그리고 있는데 거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중국에 대한 이제 일방적 적대주의,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 그들에 대한 탄압, 심지어 이대로 나가면 어느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폭행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전에도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 전 세계적인 대립, 미중 간의 대립을 주축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대립 구도에서 한국이 최전면에 서요. 아, 그럴 필요 없죠.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나라가 상태가 되는 그럴 거예요. 필요 왜 없습니다. 전쟁을 우리 땅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전 세계적 대립의 가장 첨예한 전선을 우리 땅에다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네. 이 매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익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조지아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사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극우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극우의 눈으로 그들의 이익이 꼭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온 100년 넘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보 같다. 진짜.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는 자가 네. 이번 조지아 사태를 우리가 매맞는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완용이 3.1운동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철없는 짓 하지 말고 니들이 그러니까는 일본 군경이 탄압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이완용이 한 얘기거든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매판 의식이에요. 매판, 가해자 논리, 네. 매판. 가해자 논리도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우리가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그러겠어요.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아, 생각 자체가 없어. 그 사람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늘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지배층의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가 일본 지배층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동일한 실제로는 차별받았으면 자기도 차별받았거든요. 네. 아유, 차별받았으면서도 일본 지배층의 입장에서 사안을 보다 보니까 3.1운동도 한국인들이 잘못한 거고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에게 매맞는 게 당연하죠. 철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장동혁이 한 말도 똑같아요.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철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미국인들에게 매맞는 게 당연하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든. 이게 매판 의식이에요. 그 매판이야. 이게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왜 미국 극우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일본 극우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데 네. 한국 극우는 자국 이익이 아니라 왜 미국 극우와 일본 극우와 그러니까. 입장을 같이 하느냐. 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매판 의식이에요. 매판. 중국의 매판들도 영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앞세웠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야 자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국민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하든 말든 그들의 이익이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해온 오랜 역사를 그 가지고 중국에는 있는 그 매판의 그 DNA가 지금 안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자들은 없겠죠.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오랫동안 네. 사실은 이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한테는 일종의 트라우마였죠. 음.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 최근에 중국 내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해요. 중국도 하고 이게 뭐냐면 중국을 빼고 바늘부터 비행기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가 중국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그 제조업의 이른바 생태계가 그 정도예요. 이렇게 완결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정도예요?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오.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네. 하다못해 지금 뭐 굉장히 어렵지만 바늘 같은 소품도 만들어요. 대개는 이제 그런 제조업들을 특히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그 영역을 이제 후진국이나 노동력 임금이 싼 곳으로 이전해 버리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기반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도 이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과제일 텐데 네. 사실은 이런 좀 생태계를 만드는데 작동하니까 저는 뭐 역사학자로서 보자면 길게는 이런 경험이 작용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70년대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수입 대체 산업. 매판적 체질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만들어서 수출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던 게 그런 건데 중국이 중화굴기를 최근에 내세우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시점이에요. 시진핑의 독재에 대한 불만이 한편에 있지만 네.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매판이 아니라 판매하고 있다. 라면 걸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물건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매판의식 청산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좀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인데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었죠. 대표적인 게 1950, 60년대 문화대혁명 같은 일들. 네. 이런 일도 치렀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에서의 매판적 구조는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됐어요. 거의 청산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의식에서의 매판성은 청산이 안 된 거죠. 청산이 전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안 돼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한번 이게 적절한 예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때 네. 그런 이명박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원세훈이 아예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문화계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의 이른바 좌파를 배척하고 우파로 채워넣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청와대 문건에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블랙리스트. 이어졌던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쪽 그 한국의 이른바 극우들이 왜 한국 문화계는 기생충의 봉준호 같은 사람이 오스카상을 타고 그 소년이 온다에 한강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타느냐. 이게 한국 문화계가 좌파가 장악해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문화계가 좌파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마치 좌파들끼리 세상 문화를 다 나눠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의식과 사상, 관점조차 매판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문화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자기 문화를 긍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른바 인간 보편성,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인간 존엄성 앞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적했던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물질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자칭 우파 주로 이제 극우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극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걸 만들지는 못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자기 문화에 천착했던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 보죠.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 이거 뭐 좌파 우파 따질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닌데 이게 세계적인 좀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장 좀 흥미롭게 본 그 캐릭터는 호랑이와 까치도 아니고요. 네. 가슨 사자보이스도 아니에요. 네. 거기 나오는 데몬들이에요. 오. 그걸 딱 보면 순간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네. 백제 기와에 있던 귀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백제 귀신? 백제 귀면화라고 그래요. 네. 그 옛날 기와에다가 네.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귀신 얼굴을 새겨놨거든요. 네. 근데 그 똑 닮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 활동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2세들인데도 네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찾아내려는 의지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 역사를 좀 한심하게 생각하고 네. 심지어 세종대왕 흠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렇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문화적으로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되고 외국 것을 수입해 파는 데에만 열성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무슨 마가를 얘기하면서 중국 혐오 사상을 퍼뜨리면 그거 재빠르게 수입해 오고. 그 지금 뭐 찰리 커크라는 사람 이렇게 네. 총 맞아 죽었다고. 암살당한 뭐 그건 뭐 네, 총 맞아 죽은 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여기다가 무슨 분향소 만들고 그 앞에다 꽃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난립니다.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인종차별주의자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3부에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것이 네. 이 의식의 매판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청산하지 못한 의식의 매판성.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 시작이 네, 시작이. 자존감이 이제 사실은 딱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걸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퍼뜨리면 한국인들에게 유리한가?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상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이 나라가 이 길로 가면 계속 쇠락하지 않겠는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서 혐중 사상을 퍼뜨리면 대중관계가 악화하고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 악화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최전선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게 한국인인데 왜 이래야 되나?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거 이렇게 일본의 극우가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래 따라서 얘기하고 돈 몇 푼 받으면 그걸로 그만이고 그렇지. 미국의 극우가 이렇게 가면 따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네. 뭐 좀 이렇게 강연료라도 받으면 그걸로 그걸로 만족하는. 우출돼. 한국에서 받는 돈보다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네. 미국에 똑같은 돈 받아. 이런 식의 문화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낮고 노예 근성이 있고 기회주의적인 어허. 성향이 있고. 무조건 자기한테 돈만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음. 이 자기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도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네. 식민지 의식이자 매판 의식이자 매국노 의식인 거죠. 그게 우리 식민 지배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보면 되겠군요. 청산되지 못한 부작용. 가장 큰 부작용이네. 유산이죠. 예, 근데 식민지. 이건 청산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니요, 청산해냅니다 청산할 우리가. 수가 있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명동에서 가서 협정 시위하는 사람, 아, 그 이제 못합니다. 이제 법으로 뭐가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 의식이 좀 더 성숙한다면 네. 시민들이 거기서 맞불 집회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정신 네. 차려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시민 의식이 커진다면 이게 그거를 못해서 사실은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 의식이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내란도 진압하는 시민 의식이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 그런 정도라면 저는 이제 이걸 청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네. 저들을 아주 소수화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맞아.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저 매불조 같은 데서 예, 계속 너희들은 기껏 해봐야 남의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지. 자들이다. 노예들.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전 세계가 극우와의 전쟁입니다. 네. 극우와. 네. 그런데 극우에 다 넘어가. 대한민국만 극복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대단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극복을 해 나가야 될 테고요. 3부에서는 관련한 소식을 또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훈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